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을 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클럽하우스들 혹시 하시나요? 해보신 분 계세요? 손 드신 분. 이 클럽하우스 지금 주가가 0.4불에서 지금 27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끄떡거리시는 분은 저한테 당하셨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작년 4월에 런칭하고 상장한 회사가 아닌데 이 클럽하우스는 이거 다른 회사죠? 다른 네. 회사예요. 사람들 모르고 여기 막 네. 투자하는 거. 근데 보세요. 여기 막판에 피치가 최근 1월 달 넘어서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1월, 1월, 2월 달에. 이거 그 클럽하우스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회사 잘 되는데 내가 한번 투자해볼까? 진짜 투자한 거야. 네, 네. 약간 그 브레이크 아이스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작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40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64명이 됐거든요. 이번 주에도 들어오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64명인데 지금 숫자로만 보면 40명대에서 60명대도 불과 2달 만에 네, 50%가 늘은 거예요. 인원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14년 이후에 4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현재 2016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쪽 동네에서 베이에어리아고 있는데 베이에어에서 써니베이라는 동네에서 오피스도 있고 숙소도 있고요. 2014년 이후에 6개 서비스를 런칭해서 1년 매출을 10억 이상 되는 게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물론 6개만 런칭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했겠죠. 근데 잘 되고 있는 거는 지금 4천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 6개 중에. 그 밑에 보시면 사진들이 있는데 셴젠, 저희 팀들요. 중국인들 팀이에요. 셴젠, 마운틴뷰, 리스본은 이거 지금 웹서밋 가서 행사에서 제가 피칭에서 올라가서 했던 데이고요. 산마테오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그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트코인이 압수가 됐어요. 어떤 마약 거래상이 마약 그 거래를 하는데 급습을 했는데 경찰들이 거기에 비트코인이 30만 개가 있어서 그 경매에 나왔을 때 산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걸 갖고 있어요. 네, 하여간 그리고 오른쪽에 홍콩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저희 컨퍼런스한테 찾아왔던 저희 부스에 찾아왔던 분인데 제가 꼬셔갖고 저희 직원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고 하고 동물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안 교사님, 네, 환자,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에 강아지, 고양이 환자가 왔어. 근데 이 아기를 입원을 판단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을 해야 될까요? 상태를 먼저 봐야 되잖아. 상태? 어떤 음, 기준으로? 검사를 해서 예? 가- 강아지나 고양이 검사를 해서 네. 이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수준인지 판단할 것 같아요. 음, 손 대표님.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어, 우리 애플워치에서 센서링 하는 것처럼 뭔가 특정한 디바이스나 시그널을 사전에 수집할 수 있어가지고 음, 이 동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표를 보이면 빨리 와서 진단이나 진찰 받아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스트레스 그리고 받으면 네네. 배가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센서링을 하죠? 질병의 정도에 따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판단하면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기준을 아, 여쭤봤어요. 그죠? 음, 음. 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거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요. 저 배가 아파요. 저 콧물이 나요. 감기라면 저 열이 나요. 저 온몸이 쑤신 듯이 아파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얼굴도 보고요. 체온도 재고요. 맥박도 재고요. 피 검사도 하고요. 이래서 목이 아프다 그러면 혓바닥을 내밀어 봐서 편도선이 부은다도 봐요. 이런 게 다 검사를 하는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근거를 갖고 근거에서 판단을 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환자가 왔을 때, 강아지, 고양이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약 처방을 받아야 될지, 당장 입원을 해야 될지, 상태를 더 보고 몇 번 더 오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협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려면 내과, 외과, 뭐 마취과 뭐 여러 가지 그,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이 와서 협진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내과, 피부과, 안과라면 수술하는 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죠. 여러 가지의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재 상대방의 상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10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일을 더 주면 10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가 100이라면 100을 넘어가면 110, 120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미팅을 안 하거든요. 물론 네, 예외사항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 미팅을 안 해요. 근데 미팅을 한 번 하면 의사 결정할 게 세 가지가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번 하면 한 번에 미팅에 세 가지 의사결정 사항이 생기면 10번 하면 30가지의 의사결정 사항이 생겨요. 그러면 의사결정의 질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30개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개 혹은 세 개의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의사결정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자 그리고 CEO 그리고 리더님이 되신다면 그죠? 의사결정을 적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결정 사항이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그거를 자꾸 물론 저도 그래요. 저 어저께 결정했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이나 저희 매니저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거 바꾸시죠.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얘기했어요. 의사결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순순히 어, 저기를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을 대표나 리더님이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핏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하루에 100가지도 의사결정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미팅을 많이 하지 않는다. 최소화한다. 두 번째, 미팅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도 적게 가져간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명확하게 업무 할당하기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이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명확하게 업무를 할당할 때는 그 사람의 더 잘하는 역할, 뭐 포텐셜도 포함해서 일을 잘하는 거를 먼저 맡기고 그리고 우선순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큐멘트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처음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일에 대한 기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외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 다 포함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고 먼저 물어보고 일을 드려야겠죠. 두 번째로 일을 도큐멘트 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쭉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개인의 일, 그리고 인게이지먼트가 누가 돼 있는지, 지금 일이 시작됐는지, 완료됐는지, 스테이터스 나오고, 여기다 이제 우선순위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지금 주예요. 이번 주, 다음 주에 할 일. 그리고 누가 팀장이고 누구한테 보고가 되고 어떤 분이 인게이지먼트가 돼 있는지. 왜냐면 제 일이 저 혼자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일을 하고 제가 받아서 하고 또 다른 분한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게이지먼트가 누가 돼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든다 하면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콘텐츠 수정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 일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인게이지먼트 돼서 진행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일이 딜레이 될 거고 딜레이가 생긴다? 그럼 홈페이지에 런칭이 늦어질 거고 그 런칭에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왜 문제냐를 이렇게 그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퍼를 가져가려고 해요. 이게 늦었을 때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홈페이지 오픈이 늦어집니다. 혹은 저희 고객들한테 저희는 고객이 병원이거든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딜레이 된다는 거를 미리 알려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 나름대로 버퍼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월. 자, 월에 진행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이걸 갖고 뭘 하냐면 이슈나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는 관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리더나 대표님들은 의사결정자분들은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관리 안 해도 돼요. 물론 퀄리티 관리는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가 되든지 웨이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멈췄는지 이슈 관리를 합니다. 이슈 관리를 통해서 버퍼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까지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을 매일매일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태스크들이 그렇게 딥다이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딥하게 쓰지도 않아요.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을 한다면 저희가 20분 정도는 오늘 할 일을 써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오늘 한 일, 완료된 일, 그리고 진행되는 일,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을 써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의 내부적인 룰인데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요.
이거 쓰는데 막 2시간 걸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잘 모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저희가 룰을 잡아놨습니다. 자기 일을 오늘 할 일을 적는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목을 조르고 페널티를 하려고 이 일을 공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가 아니에요. 공유입니다. 공유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일을 하다가 저 혼자 끝나는 일은 저희 회사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왜냐면 서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발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콘텐츠도 고쳐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런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캠페인이 연결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스탠바이 해야 되고 진행 사항이 알아야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일이 넘어오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진행생을 다 알게 해요. 이렇게 공유하게 해요. 모르면 그 사람은 페널티죠. 이렇게 해야지만 리모트 워크가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페널티를 주거나 늦은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목을 조르는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공유하는 이유는 본인의 일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 일 잘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혹시 이거 하는데 도와주실 분은 혹은 해보신 분은 저 도와주세요. 하는 관점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못 알아들어요. 100번, 1000번 얘기해서 아, 저보고 영이라고는 Hey 영, stop talking about that. I know that. 나 알아.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그만해. 이렇게 세뇌할 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 회사의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 그리고 앞뒤에 무슨 일들이 연결되는지 다 알아야 되고, 본인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위에 화살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토메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일이 지연되거나 이슈가 생겨서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일은 제가 그러니까 저 말고 옆에 있는 땡땡 부서에 누구가 일이 늦어져서 내가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인을 찾아서 피플 매니저건 저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진행 이렇게 하면 자 일을 시작도 안 했어. 일 진행하다 문제가 생겼어. 완료가 안 됐어.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있으면 이게 팀장이나 매니저한테 얼러트가 가죠. 왜 늦어진다. 지금 일정 기간에 늦어졌으면 메일이 가야 돼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팀장은 알고 있어도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오토메이션이에요. 마일스톤 관리를 하는 거야. 일정보다 늦어졌을 때는 제가 이걸 보기도 전에 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와요. 혹은 문자 메시지로 가게 만들어서 저희는 시스템으로 이게 오토메이션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딜레이를 그러니까는 완료가 2월 1일 날 됐는데 안 됐어. 2월 2일까지 안 됐어. 2월 1일 날 완료 보고서가 안 올렸어. 완료된 클릭이 안 됐어. 상태가 스테이터스가 완료가 안 됐어. 그러면 매니저한테 메일하고 문자가 와게 돼. 이거 늦어졌어. 문제 파악해. 근데 이게 없으면 매니저가 다 이거 일일이 봐야 되고 태스크를 네. 이게 오토메이션. 제가 이 툴의 이름은 뭐냐면 먼데이라는 건데 오토메이션이 돼요. 저희는 이걸 심지어 어떻게 쓰냐면 저희 병원 고객이 500개거든요. 저희 병원 고객이 500개인데 500개 고객에 매달 인보이스를 날리자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사업자 등록증,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해서 인보이스 날리고 그리고 은행에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은행에 안 들어왔으면 또 담당자한테 메일을 날려서 입금이 안 됐으니 입금해달라고 하잖아. 이거를 500개 고객이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이게 또 일이 몰리죠. 월 말쯤 마지막 주에 일이 몰려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토메이션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행 계좌를 딱 떴을 때 매달 며칠 얼마짜리 그래서 5만 불짜리 인보이스가 날라간다 그러면 계좌하고 이름하고 담당자 연락처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게 이런 폴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인보이스를 잘못 발행하거나 담당자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거를 미리 막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안 날아가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사람이 잘못 설정을 하고 초기에 잘못 설정하면 오류가 있는데 이거를 자동화하면 사람이 이거 관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토메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오토메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좀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스탠포드 병원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한국에서는 제 한국에서 회의했던 경험을 보면 저희가 만약에 프로포잘 프로포잘 미팅을 하면 우리 고객을 찾아서 고객사를 찾아서 미팅을 하면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저희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갖고요. 장점은 어떤 게 있고요. 경쟁사 대비 뭐가 좋고요.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회의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메디케어. 메디케어 데이터는 병원의 데이터, 병원에서 간호사가 입력하는 데이터, 의사가 입력되는 데이터, 병원에서 원문과에서 비용을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데이터를 저희 회사의 데이터도 있을 거고 저희 회사는 환자의 데이터, 그 병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테이블 조인, 즉 인테그레이션해서 데이터를 합칠 것인지 서비스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테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머슬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환자 리포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양사에 휴머 리소스 투입하고 최종 담당자는 누구냐. 일주일에 몇 시간 투입해서 이 일을 할 거고 담당자는 누구고 상대 제 카운트 파트너, 디자이너, 개발자, 뭐 데이터 엔지니어 다 각자 다이다이 붙어야 되잖아요. 누군지를 논의를 해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고객하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메일로 가요.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를 보내면 그 다음에 관심이 없으면 뭐 답변도 안 보내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서비스 갖고 있어? 그래. 한번 얘기해봐.가 메일로 된다는 거죠. 메일로 진행이 되고 메일로 충분히 8번, 9번, 10번 왔다 갔다 해서 미팅을 할 때, 얼굴 보고 미팅을 할 때, 이거 화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을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해요. 봐봐. 메디케어 연계 방법,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방법, 담당자 투입했을 때 카운트 파트너 누군지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건 이렇게 진행돼요, 저기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와서 미팅을 하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미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서로 간보다 끝나거든. 그리고 그렇게 처음 미팅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일 큰 게 타이밍. 나 이 솔루션은 필요한 것 같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도입했어. 이미 도입했어. 작년 12월에. 왜냐면 그 다음이나 그 전에 뭔가 엮일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고객이 불러서 보니까 이미 도입한 거야. 두 번째, 생각보다 일이 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해야 될지 말할지 아리까리 의사결정 못 하겠어. 왜냐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 지금 일도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이 세 가지에 대부분 걸리거든요. 99% 거의. 근데 일을 그러니까 고객하고 만나서 양사가 만나서 일을 진행할 때 보통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사가 같이 일을 할 준비가. 근데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아, 좋은 것 같아서 만났어. 근데 제가 5분 만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해서 저한테 저 이거 있거든요. 붙이면 나온다고. 저희 직원들이 이거 끝.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You have the muscle memory. 머슬 메모리. 근육에 이 머슬에 메모리가 돼 있다는 거야. 툭 치면 나온다고.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이게 되거든요. 저희 서비스잖아요. 저희 서비스 이거로 영어로 썰풀 해야 되잖아. 저 5분은 자료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저희 서비스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연습 엄청 많이 하셔요. 근데 이런 연습이 그때는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나랑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내 시간 낭비하지 마. Do not waste my time. 너 정말 준비됐으면 다시 연락해. 바이바이. 네. 여기는요, 1시간 미팅이 거의 없어요. 보통 20분이고, 길어봤자 30분이에요. 서비스 설명은 5분 내에 다 끝나요. 서비스 설명. 그 다음에 5분이 지난 다음에 뭐 하냐면, 협의해. 너랑 나랑 뭐 할 건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또 물어봐요, 질문을. 자, 이게 네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네가 이거 하면 승진할 수 있어? 네가 솔직히 얘기해주면 내가 너 푸시해줄게, 밀어줄게. 담당자가 자기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번에 이거 한번 이 프로젝트 잘하면 승진할 수 있어. 이런 기회를 잡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네. 승진하려고 하는 거랑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하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팀장이 보는 화면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리더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런 논의들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통 뭐 쉽진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으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합의점을 찾자라고 뭔가 그런 어떤 포텐셜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실제적인 프로세스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팅을 하기 전에 대면 미팅, 화상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을 하기 전에 메일로 이미 9번, 10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셔야 할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만들면 그걸 만들어서 가야지. 그 자리에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져가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 1안, 2안, 3안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솔직히. 그러면 1안에 요거는 좋고요. 2안에 요거는 좋고 3안에 요거 합쳐서 만들어서 하나 나오겠지.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얼굴 보고 미팅을 하면 거의 일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메일로 서로 충분히 우리 팀의 역량,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비즈니스를 인원을 투입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 할 건지를 양사가 담당자가 충분히 8번, 9번을 합의한다는 거죠, 메일로.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거나 중간에 한 3번, 4번 하다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니네가 혹은 우리가. 그리고 문제가 이런 있어. 문제 해결되면 그때 다시 연락 줘. 대면 미팅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대면 미팅이 시작되면 거의 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거는 혹시 이제
해외 컨퍼런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해외 컨퍼런스? 해외 컨퍼런스에서 가면 보통 이제 코엑스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예, 그런 컨퍼런스 진행잖아요. 가면 부스에 가서 막 물어봐. 아, 이거 어떤 서비스예요? 그리고 부스에 뒤에 막 회사 정보와 막 로고와 막 팜플렛, 막 찌라시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로고도 없고 심지어 명함 딱 하나 있고 의자 딱 하나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요. 가기 전에 컨퍼런스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가기 전에 자기 잠재 고객들한테 메일 쫙 보려. 홍콩에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만저만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의 몇 대 부스에서 어느 부스에서 이걸 할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줘. 미팅을 잡아.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만약에 거기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뜨내기 오는 사람들 막 모아서 이거 뭐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그런 애들 답변도 안 해. 아, 여기는 나는 니네들하고는 얘기 안 해. 미팅 스케줄 쫙 잡아갖고 실제 고객하고 미팅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 깜짝 놀랐어요. 한국처럼 뭐 부스에 막 의리르게 해놓고 막 뒤에 회사 서비스 붙여놓고 찌라시 막 해서 팜플리 만들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미팅이 충분히 메일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뜨내기들 와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 그리고 혼자 3, 4일 동안 그 부스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든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고객이 아닌 그냥 뜨내기 관광객들을 이걸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 얘네들 참 효율적으로 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미팅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화면은 아사나인가요? 네, 아싸나입니다. 네, 다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이건 아싸나입니다. 아사나는 여기 먼데이랑 어떻게 다르게 쓰여지는지 궁금했거든요. 둘 다 약간 일정과 팀의 타스크 할당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아, 좋은 툴로 알고 왜냐면 있는데, 이거는 하이라키가 뎁스 있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제 관점에 이거는 저의 사용 방식입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사나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아사나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거 지금 마케팅 앱거든요. 이거 화면 보이시죠? 이게 아사나가 제가 쓰는 건데 저한테 오는 Q&A 이건 태스크 리스트 겁니다. 태스크에 대한 거 어떤 거 지금 진행되는 플랜 관련된 일들 이거는 그 리서치나 뭐 분석해야 될 내용들 뭐 액팅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해야 될 것들 이걸 어떻게 보냐면 모두를 봐요.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태스크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네, 태스크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저한테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아사나로 보는 게. 네. 이거는 뭐 트렐로나 뭐 아사나나 뭐 노션이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드로 뭐지? 네,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보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쓰는 방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맨 위에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 Q&A 가이드, 플랜의 가이드, 리치 가이드, 액티 가이드를 맨 위에 올려요. 그러니까 저만 보는 거 말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본다면 맨 위에는 리치, 요 액트, 요 컨버트에 대한 가이드, 타스크에 대한 가이드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리치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뭘 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예시를 갖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 툴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노션이거든요. 노션에 시애틀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것들. 이것도 보드 형식으로, 카드보드 형식으로 이렇게 쭉 해놨죠. Do, in process, 완료된 거, 그리고 리포트, 대시보드. 여긴 대시보드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툴 되게 많이 써요. 저희는 개발자들하고는 GitHub 그리고 디자이너 피그마, 프라임엑스, 프로토파이 또뭐 어도백스들이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또 뭐 노션, 코다, 아사나, 먼데이 뭐 이거 말고도 또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거 계속 써보는 이유는 저희 회사에 이 툴은 다 돈 내고 쓰는 툴도 있고 뭐 무료 쓰는데 이 툴을 써서 한 명의 삽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하는 중에 대부분 쓸데없는 작업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것들 뭐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 리소스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한 명의 직원 살라리 캡이 30만 불이고 RS하고 뭐 인센티브하고 하고 그 스타옵션 주면 40만 불에서 45만 원 한 명이 4천만 원이라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에 써서 그 코스트 리소스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툴에 대한 장점이 아니라 저한테 핏한 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노션으로 쓴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채팅 툴이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신 여러분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려면 얼굴 보이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하는 툴 디자이너 말 그대로 그 저기가 있어야 돼요. 화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앱 화면, 웹 화면, 디자인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되냐? 안 돼요. 그래서 툴을 하나로 통합해 쓴다? 무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의 툴로 예를 들어서 노션이나 뭐 툴로 사용해서 모든 우리 회사는 하나의 툴로 통합한다 이거 안 돼.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과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과 매니저가 일하는 방식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개 툴을 쓰면서 회사에 핏한 거 조직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10X 엔지니어, 10X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팀원을 여기서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가 10X 엔지니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한 명이 10명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10개의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구글에 쓴 말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이 10X 엔지니어, 10X 컨트리뷰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한다면 쓸데없는 삽질들을 줄여줘야 돼요. 그게 회사의 프로세스. 이런 일하는 방식이 객관적이고 언페어하고 불공평하지 않게 내가 일하는 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월급 받는데 쟤는 일을 안 해. 이거는 언페어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 그래서 언페어하지 않게 일하는 것들을 일하는 방법과 일하는 노하우와 일하는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거기서 다 공유가 되니까 다 공개가 되니까 일하는 거. 심지어 저도 다 공개가 되니까 공개가 되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빨리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일을 충분히 알고 하는구나. 일을 이해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하는구나. 이거 아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회사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리더나 대표님들은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들은 직원들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이 얘기인데, 일을 할 때 왜 이걸 하는지, 어떤 범위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왜 하는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게
프로젝트를 아까 지금 처음에 우리 마이튼 그 차 얘기를 했는데 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든 거야.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벤치마크할 회사가 없어. 그럼 왜 하는지 뭘 만드는지 범위를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되게 큰 게 아니라 일주일 혹은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시작해. 근데 담당자가 심지어 저희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노랑머리들이랑 같이 일하잖아. 걔네들이 뭐라 하면 계약서를 저한테 처음에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지금 너가 나한테 시킨 일은 이 계약서 안에 없어. 봤지? 근데 이거 나 못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고.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이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래서 이걸 해주면 좋겠어. 근데 이걸 해주면 어떤 베네핏이 있어? 프로모션, 승진, 돈. 근데 이거 다 세 개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의 성장이 당신이 매니저면 매니저의 성장을 그리고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한테 팀원이면 팀원이 너 이거 프로젝트 하면 이 동네에서도 첫 번째 하는 거거든. 아니면 이 동네에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걸 하면 네가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어. 너의 성과가 돼. 여기서는 조나단 아이브 뭐 이런 애들이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로 탑을 찍는 이유가 개인의 성과거든요. 회사의 성과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과가 돼. 일하는 것 자체가 그 팀의 성과가 되고 개인의 성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른 데 가서도 너가 이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면 너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 그러니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꼬셔요. 그걸 할 수 있는 툴이 저는 링크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링크드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30만 불의 현금 캐시로 30조에 인수 당한 이유가 그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봤고 이 사람이 누구랑 일을 해봤고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그 저는 제 명함을 받으신 분 거의 없을 텐데 한국의 명함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일해봤을 때 그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링크드인 다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를 다녔어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 누구랑 같이 일했어? 그러면 만약에 권영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데이빗, 뭐 조나단, 뭐 실버 뭐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 저한테 피드백 들은 얘 일 잘해.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너무 잘해. 리스크 관리 너무 잘해. 이슈 관리 너무 잘해. 근데도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피드백을 다 받아요. 그럼 그걸 못 판단하는 거지. 물론 이것도 거짓말 써놓을 수도 있는데 작정하고 여러 명이서 거짓말 써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함보다는 상대방이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 나하고 같이 일할 팀원들 디자이너인데 제가 원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인지 디자이너인데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스킬셋을 갖고 있는지 개발자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력서를 보고서는. 근데 이력서도 되게 부풀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피드백, 피어 리뷰가 있는 게 링크드인이에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가지고 사람을 일할 때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30만 명의 그 지원이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링크드인을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링크드인 되게 잘 써놔요. 프로젝트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도 달아달라고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프로젝트마다 그걸 되게 딥해서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상대방하고 일을 할 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이거 할래? 이 정도 말로 하면 안 되고 되게 딥다이브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혹시 보셨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 그 땅굴 파서 그 뭐지? 그 서브웨이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뉴욕에서 그 맨하탄까지 그 뉴저지까지 그 초기 계획서가 140페이지야. 미친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그 페이지 그 문서가 140페이지. 직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서가 140페이지. 네. 그 정도 되면 여기서 그런 거거든요. 너 실버 블랙. 일 잘하는 원 포인트 없어. 그 은총알은 없어. 실버 블랙은 없어. 너 실버 블랙. 네가 고민하고 고민한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고민한 것들을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내 편을 끌어들이고 우리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끌어들여 다 설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큐멘트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해. 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뭐 이거는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매니저들하고 나 자신, 일하는 사람 자신,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어. 이건 큰일이에요. 지금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어. 근데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했거나 제가 대기업 은행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스가 저한테 일을 시킬 때 아, 이놈도 지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몰라. 그냥 저한테 던져. 그럼 제가 그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말로 듣고 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뱅뱅뱅 도는 거죠. 뭘 갖고 가면 아니래. 뭘 해주면 아니래. 방 제시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줘요. 얘기를.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밖에서 데리면 되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럼 그 사람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제가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내가 뭘 하고 하는지도 몰라.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저는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팀원들, 저희 피플 매니저, 저희 회사하고 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 내가 모르면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가 저희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우리 조직의 성장, 회사의 성장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클럽하우스잖아요. 이 그림이 보면 클럽하우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나온 지가 이 개발자들은 저는 알거든.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알거든요. 10명이 이 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3명 중에 한 명을 개발자 3명 중에 한 명을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보이스 컨퍼런스를 처음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저는 3년 전에 이 팀에 지금 제가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최혁재 대표가 하는 거 뭐지? 스푼 라디오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냥 노래하고 10대들을 위한 그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이제 그 재미없으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10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14살부터 19살까지 10대들을 위해서 그 보이스 콜을 만든 거예요. 지금 최혁재 대표가 하는 그 스푼 라디오처럼 노래하고 자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그걸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화상이랑 연결된 것도 하고 음성이랑 연결도 하고 뭐 작은 노래방, 가라오케도 만들고 뭐 했는데 다 안 됐는데 작년 4월에 오픈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전체 그 가입자 수가. 근데 지금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200만 명이 액티브 유저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의 주위에 보이면 바짝 따라가서 그 사람 따라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인생 잘 풀겠죠. 조 단위로 됐다고 하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이 생긴 지 1년, 서비스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여기까지 잠깐 끊고 질문. 네.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좀 네네. 계속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네. 아까 저 사실 그 클라이언트와의 이메일을 미팅을 하고 저는 이제 B2B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국에서 클라이언트들은 무턱대고 그냥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실 네. 그런 상황에서 권영애 리더님이라면 어떻게 보통 응대를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어저께
코로나 확진 당해갖고 저 어저께 미팅했는데 지금 자택근무 중입니다. 다음에 미팅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메일로 혹은 화상회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꼬시겠지. 저라면. 어,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네. 핏에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저께 어, 우리 직원이 확진자로 잡혀갔다. 자가격리해야 된다. 최대한 사전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지금 코비드라는 좋은 네. 저기 핑계. 대안이 있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 그 그냥 아까 하십시오. 그런 거 질문 마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들이대세요. 예. 네네. 아까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보통 그 회사에서 리더님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말씀드리고 어떤 식으로 그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완전 노하우인데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이것도 정의가 있어요. 이슈랑 문제랑 그냥 이슈, 프로블럼, 리스크라는 게 뭐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 근데 이 구분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슈하고 프로블럼은 지금 발생됐어. 해결해. 그죠? 그러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는 이슈하고 프로블럼. 저희 회사의 정의입니다.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이슈 매니지먼트라고는 저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 밸류, 임팩트가 크지 않아. 근데 리스크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이 나. 그러니까 아니, 얘가 잘못 들어. 하여간 문제가 계속 발생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게 발생하면 계속 커. 그래서 리스크를 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임팩트를 줄이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저희는 정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처음에 그래서 디자이너가 폰트를 잘못 만들었어. 그럼 폰트 고치면 되잖아요. 이건 이슈야. 근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혹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주일이 딜레이가 됐어. 그러면 자, 디자인이 일주일이 딜레이 되면 개발자, 서비스 런치, 마케팅 다 딜레이 돼.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이 롤 때문에. 그럼 이건 리스크를 관리를 해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 대학원 전공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임프로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 대학원 석사 논문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팩트를 줄이는 거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기준을 잡고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그 본인이 정의도 필요하고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고 저희는 항상 물어보냐? 그래서 기준이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캠페인 프로모션 이런 쪽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캠페인 잘했다는 근거가 뭐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리텐션이다 그러면 리텐션이 30%도 잘하는 거야. 35% 되면 우리 잘하는 거야. 근데 25%는 잘 못하는 거야. 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5%에다가 25% 떨어진 거 잘 못하는 거야. 근데 25%에서 28% 가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도 기준 대보다는 못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올렸다. 3%포인트 올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이슈 매니지먼트도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애 리더님, 네? 네, 제가 하나 질문 네.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어떤 문화라는 측면이에요. 제가 미국 회사 있을 때하고 지금 독일 회사 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일을 했다가 하다 보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기준이 저희 기준은 항상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JD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마케팅이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티를 갖다가 놓는 거죠. 프라이어티는 이제 마케팅은 어떤 제품이라든지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또 회사 저희 헤드쿼터에서 내려오는 그 잡디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도 어떻게 하면 디렉션이나 스트래터지를 갖다가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갖다가 해마다 이제 또 매저를 갖다가 할 때에 직원들이 이제 후배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리스트다운을 갖다가 하죠. 근데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그냥 했다예요.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는 그냥 플랜 그냥 액션 뭐 어떤 뭐 이쪽 용어로 얘기한다면 글자 그대로 뭐 택틱스 뭐 프로그램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준에 대한 그 명확한 측정이 야 스트레터지는 이건데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으로 지금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영애님 저희가 보시기에는 제가 했던 어떤 제가 스트레터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모델을? 제가 있잖아요. 이 화면 아까 설명할 때 데일리 태스크, 위클리 태스크, 머슬리 태스크를 하는 이유는 그 뎁스를 내려야지 전략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을 그러니까 그게 일을 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하면 다 생각과 뎁스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기준이 아니라 팀장하고 팀원이 일을 하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잡으라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회사다가 아니라 권영애가 이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하는 기준, 일의 성과에 대한 기준, 퍼포먼스 기준, 진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데일리 관리한다는 거죠. 데일리를 관리해야지 위클리로 퍼포먼스 평가가 되는 거고, 위클리 퍼포먼스가 돼야지 1, 2, 3, 4주에서 머슬리로 일 진행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전략에 따라서 가자.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저희 회사가 실리콘밸리 회사다. 그래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건 다 권영이가 만든 거예요. 왜냐 제가 기존에 회사에서 있을 때 너무 불합리한 거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밤새고 그러니까 똑같은 잡 롤인데 누구는 밤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엄폐한 보상이 나고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일을 보내면 있잖아요. 여기 실리콘밸리는 1시간 안에 답변이 와요. 보통은. 근데 1시간 안에 답변이 오려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행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지 못하면 1시간 안에 답변을 못한 답을 못해.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니저나 리더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을 늦게 해도 돼. 우리 회사에서 일을 빨리 한다고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예전에 어떤 은행을 다녔는데 여기는 맨날 야근하는 9시, 10시.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 어차피 퇴근 늦게 하니까 9시, 10시까지 일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어야 되니까. 일을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 두 번째. 일을 빨리 해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일을 빨리 해도 보상이 없다니까요. 자, 일을 느리게 해도 되는구나. 일을 빨리 해도 보상이 없어. 이건 리더가 잘못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일을 시키면 월요일날 어떤 팀원을 불러서 금요일날 오후 4시까지 했을 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갖고 오고 4시에 갖고 와요. 그건 잘하는 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 뒤에도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 기준에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오후 4시, 5시에 갖고 와서 거의 80% 정도 된 것들을 갖고 와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 버퍼가 있단 말이죠. 생각하는 게 틀리면 방향을 알려주면 돼.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갖고 와. 네가 어저께 얘기한 게 이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업무가 처음에는 업무 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돼요. 근데 금요일에 4시에 갖고 오잖아요.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버퍼가 없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럼 바로 아웃이에요. 첫 주에 아웃이에요. 첫 주에. 기다려주지도 않아. 첫 주에 그냥 아웃이에요. 네. 저희 연봉 40만 불이라니까요. 일 이딴 식으로 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You fire. 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기준. 자, 신수정 리더님이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남을 바꾸는 건 힘들다. 근데 자기 바꾸는 건 상대하고 싶다. 제가 하는 일의 기준을 바꿔. 저부터 제가 지금 이 아사나나 먼데이나 트렐로나 뭐 코다 이런 거를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잘 써요.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직원들한테.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직원들은 안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은 안 따라올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은 다 핏하다가 말씀은 100%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저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사의 문화를 바꾼다? 이거는 너무 큰 롤이라는 거죠. 목표라는 거죠. 우리 팀,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보자가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안 따라온다, 우리 조직이 안 따라온다. 이거는 네,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말밖에 없고 또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행해도 질문 될까요?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툴을 사스를 이것저것 많이 쓰시면 데이터가 파편화되거나 아카이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합니다. 팀원 보고 일을 시키지 않고요. 제가 해요. 처음에는 그냥 50명 이하는 정해지지 않은 저희는 이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우리 팀원들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제가 해요. 네. 회색지대에 있는 일은 다 제 책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거 되게 어려워요. 하나의 툴로 쓰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 툴을 쓰다 보면 팀이 파편화가 돼. 일이 파편화가 돼. 근데 한 곳에는 몰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처음엔 제가 해요.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모이는 거 알잖아요. 미안해서 어느 날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의 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회사에 복도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어. 근데 직원이 자기가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까 그 휴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근데 대표이사는 이거 휴지가 떨어졌으면 내가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1000명 되고 막 10,000명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대표이사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필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또 하나 네. 질문 있습니다. 그 다큐멘테이션을 사실 아까 디시전부터 전부 다 이제 다큐멘테이션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새로 회사에 랜딩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존의 다큐멘테이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유되나요? 저 코다에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좀 네. 지금 시간 이후에 길어질 것 네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코다에서 알겠습니다. 네. 온보딩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네, 다른 분도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세션을 가셔서 네. 직원 채용 인터뷰부터 온보딩 그리고 온보딩에서 어떤 프로세스 가야 될지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은 따로 연락주세요. 지금 그 세션이 그 아까 그룹 미팅, 개인 프라이빗 미팅에서 들어갈 겁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져서 또 진행할게요. 네. 일을 할 때 저희 회사는 기준이 있어요. 일을 할 때 데이터가 있나? 데이터가 있는 게 뭐냐? 데이터가 있나는 이 일을 해본 사람 찾아. 해봤던 사람 찾아. 해봤던 사람을 저희 회사에서 찾고 없으면 외부에서 데려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아사나를 우리 회사에서 잘 못 써. 근데 아사나를 도입하고 싶어. 그럼 대표이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아사나 쓰자고 해도 안 돼. 근데 잘하는 사람, 해본 사람을 모셔와서
이런 걸 보여줘. 그럼 이렇게 쓰면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네. 이런 삽질을 덜 할 수 있네.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외부인을 데려와서 선수를 데려와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잘 쓰는 템플릿을 던지고 가요. 아사나에서 템플릿 있잖아. 이거 되게 많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지 알고 쓰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어. 엑셀 딱 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엑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단 말이지. 엑셀 최소한 대시보드나 뭐 필요한 것들이 딱 리포트가 있으면 그거 고쳐 쓰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쓴단 말이지. 왜냐 한국 분들은 보스가 지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리더고 여러분들은 보스고 여러분들은 회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 C레벨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봐. 이거 안 돼. 왜냐하면 배워야 되거든. 공부해야 되거든. 지금 일도 바쁜데 공부도 해야 돼요. 이 툴 배우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 전문가를 모셔와서 아니면 잘된 템플릿을 갖고 상대방의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네. 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해본 일, 아는 일은 업무의 영역 중에 되게 작아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해본 사람을 데려오거나 이 바닥에 선수를 데려오거나 그리고 잘된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 팀원들 시간, 매니저들의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는 리더분이 조금 더 리스펙트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회사 내의 전문가, 회사 외의 전문가를 찾아서 근데 저보다 그냥 조금 잘한다 이건 안 되고 아까 10x 컨트리뷰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배는 잘 쓴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을 모셔오려고 이렇게 그게 강의가 됐던 툴 사용이 됐던 어떤 필드의 사업 프로젝트를 맡기던 네. 네.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된 일을 통해서 어, 이거는 제가 계속 저희 팀원들한테 외치는 거거든요. 의도적 학습을 해라. 당신이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가 첫 주야. 회의록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고 잘 된 거 몇 개를 찾아봐서 5개 정도 검색해서 그걸 갖고 저랑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 나요. 회의록은 제목 쓰고요. 회의록은 찬스차 쓰고요. 거기에 요약 정리하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의록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잘 된 거, 본인이 생각해서 잘 된 것들을 5개, 10개 찾아오라고 해서 그거를, 그거를 보여주는 게 좋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일을 잘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쉽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나한테 혼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라고 해요. 이게 신입사원도 그렇고 저희 경력 사원이 저희 회사에 저희는 그냥 뉴 조이너라고 하거든요. 뉴 조이너. 경력 사원이든 신입사원 이게 아니라 뉴 조이너가 들어왔을 때 저희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하라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 기사님 직원 채용 어떤 사람을 직원 채용을 하고자 합니까? 저랑 좀 이렇게 일할 때 손발이 맞고 어, 학원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걸 좀 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할 때 손발이 맞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동안 기준이 없었는데 그때 권영희 대표님이랑 잠깐 소규모 미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매뉴얼들을 시간대별로 이런 업무 같은 것도 학생 관리 업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손 그런 것들 대표님, 예, 예, 됐고. 손 대표님은 좋은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다 궁금해, 우리 손 음, 대표님 어떻게 하는지. 음, 저희는 주니어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직원이라보다는 좀 가치가 핏이 잘 맞는, 애티튜드가 잘 맞는 그런 멤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핏이 잘 맞는다는 시니어들은 건 어떤 거죠? 아, 이제 보통은 그분들의 살아온 히스토리나 중요한 생각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면접이랑 초기 랜딩 과정에서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뭔가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찾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는 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손 대표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주니어를 뽑아서 커리어를 잠재성을 보고 사람 뽑아서 그분을 같이 일하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못하거든요.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일을 시키냐고. 저는 이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이제 되게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하고 같이 일할지에 대해서 되게 미숙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저희는 있습니다. 신입사원 안 뽑거든요. 아예 안 뽑아요. 저희는 네, 안 뽑아요. 근데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인터뷰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터뷰 진행하다 스탑. 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 대표님, 네. 직원 어떻게 뽑으세요? 좋은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어, 일단 아는 사람, 저도 여러 번 이제 뭐 시니어도 뽑아보고 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엔지니어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거 혹시 녹음돼서 엔지니어 다른 분들이 들으시는 거 아니죠? 예. 녹음돼도 아마 안 대표님의 관심이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겠네. 다른 분들이 아, 안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 위주다 보니까 진짜 성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1을 하면 어떤 사람은 10배를 하는 거구나. 아까 뭐 10배 엔지니어처럼. 이러니까 이제 좀 저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시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거를 진짜 10가지 가르쳐 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못 따라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걸 막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걸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너무 참 차이가 있어서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정서상 네, 이렇게 맞아요. 나가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일해봤더니 한 그것도 한 3개월 일해서는 잘 몰라요. 또 하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막 디펜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분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저희는 실무 그 라인 매니저가 먼저 전문성을 갖다가 보고요. 그 전문성은 인터뷰 그 컨텐츠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그 라인 매니저 통해 가지고 어떤 엑스퍼티즈 부분에서 괜찮다, 경력 부분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그 HR 디렉터가 봐요. 그때 보게 되는 거가 아까 동수 리더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애티튜드 부분에서 보죠. 이 친구 정말 와가지고 잘 협력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야. 그 물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갖다가 당연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협력을 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또 뭔가를 갖다가 같이 한번 뭐 잘 하모나이제이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프로빙하는 어떤 퀘션을 갖다가 저희도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그 본사 쪽에다가 그
한 번 더 보라 그러죠. 저희가 혹시나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런데 이제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좀 더 그 시니어 그 디렉터 레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전문성보다는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책을 갖다가 좀 더 그 레퍼런스 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갖다가 써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에서 어떤 그 레퓨테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도 할 건데 저희가 조직이나 사내문화 할 때 시니어들 레퍼런스 체크,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뽑아야 되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 좀 짧게 해서 좋은 직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해나 그 다음에 좋은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어티튜드가 좋다. 어티튜드가 좋다, 나쁘다는 거는 이 실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했는데 엄청 잘했대. 엄청 좋았대. 근데 우리 회사에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일하는 방법이나 문화가 안 맞을 수 있고. 두 번째, 어티튜드는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에 수반한 사람이 감정에 수반해서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잘하는데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티튜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어티튜드지만 저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은 아예 안 뽑거든요. 왜냐면 해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의 기복 때문에 같이 일하는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케이스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기준은 뭘까요? 저희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 잘하는 사람은 빠른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월요일 날 일을 시켰는데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일을 시켰는데 오후 4시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퀄리티도 되게 높아. 제가 원하는 기준 혹은 내가 생각한 기준에 80%를 갖고 와. 근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얘기를 하면 그분은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가져와서 1안, 2안 네가 생각하는 게 1안일 수 있고 2안일 수 있어. 혹시 몰라서 내가 두 개 나왔다.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속도예요. 속도 플러스 퀄리티.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 안 뽑는다니까요. 네. 태도가 안 좋은 사람 안 뽑는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 기준은 빠른 실력 그리고 퀄리티 넘는 사건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이건 팀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의 케이스인데 일머리가 있어서 시니어가 아닌데 시니어 관점에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아니 디자이너인데 기획자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개발자가 이런 펑션을 넣었을 때 하루 걸리나 3일 걸리나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먼저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 기능을 내가 디자인 기능을 아주 화려한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기능 얼마나 걸리냐? 한 달 걸린다. 그럼 안 해. 그러면 대안을 찾는 거죠. 이거 이틀짜리 그 프로그래밍 내가 생각하기 이틀짜리 이걸 해줄 수 있냐? 미리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고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럼 혹시 내가 하루짜리 이 펑션을 내가 생각하는 하루짜리인데 당신 이건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진행하는 거죠. 이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는 리서치 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 resourceful이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having an ability to find out quick. 빨리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불합리해. 그러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것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그 방식으로 계속 일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방법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방법을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 이 심지어 보이지도 잘 않아요.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도 더 효율적인 문서 포맷을 만들어서 찾아서 알려줘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저희는 뽑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주관에 일하니 들어보시라. 우리 어떻게 하는지 일을 들어와서 보시라.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입사하기 전에 인터뷰어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이 회사가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저희가 또 피드백을 드려요. 아, 저희가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더 좋게 했으면 혹시 제안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꿔볼 테니 제안을 해주십시오. 이게 인터뷰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서로 일하는 방식이 무식하구나. 아니면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구나. 이 회사는 진짜 개념 없이 돌아가구나. 상대방도 알 수 있고 저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혹은 혹시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들이 있나요? 하고 저희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이슈, 문제 해결, 시스템 개선의 문제를 제안해 주는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으로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협업 잘해야 되고 본인의 동기부여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려면 진짜 딥다이브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입사하고 첫날 첫 번째 일을 던져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물론 뭐 회사의 뭐 내부 문화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하루짜리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보고 홈페이지에서 고칠 수 있는 거 혹은 홈페이지에서 말이 안 되는 거 홈페이지에서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달라. 아침 10시에 얘기하고 한 3시쯤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팀장 불러서 이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일주일짜리 프로젝트 던져요. 그래서 모바일 앱 같은 거 저희 이제 던져드리고 개발자님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럼 바로 그 주에 아웃이에요. 그래서 하루짜리, 3일짜리, 일주일짜리, 2주짜리, 한 달짜리 던져보고서. 근데 이거를 들어와야지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외부 있을 때 일을 시켜요. 저희가 파트타임 혹은 알바처럼 일주일에 뭐 20시간을 한다든가 한 달에 20시간짜리 프로젝트 던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희 회사의 핏에 맞다고 생각하면 하이어 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회사에 내 기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빠른 실행력을 갖고 내부의 프로세스를 해결하거나 고치거나 이슈 제안을 해주는 사람을 위주로 뽑는다. 이게 저희 회사에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핏이 맞는 사람, 우리 회사의 성장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이런 기준으로 갖고 하이어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많이 계신데 대기업에서 그냥 뭐 레퍼런스 체크하고 이력서 보고 하는데 이런 거 있는 데는 많이 못 봤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한 가지 팁인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이 팀원이 이런 스킬을 보인다 그러면 모든 팀원이 볼 수 있도록 참조해서
매니저한테 보내는데 그걸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제안을 해줬고 무슨 일 했는데 너무 잘해서 난 칭찬해주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 근데 이거는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요.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 보고하거나 프로모션을 해서 이 사람 승진시켜라. 승진시키는데 플러스 알파로 점수를 더 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팀원도 알고 팀장도 알고 이 조직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을 너무 잘해서 대표이사 혹은 팀장이 혹은 담당 임원이 이렇게 감사의 메일을 보냈구나라고 메일을 보내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죠. 심지어 주간회의 할 때 우리 칭찬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본인이 싫어할 수 있어. 너무 샤이해. 싫어할 수 있어요. 매니저한테 그거 물어봐야 돼. 매니저가 싫어할 수 있어. 매니저가 싫어할 수 있어. 그 팀에서 목표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게. 혹은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세 번째. 칭찬하는 방법이 팀장이, 그 매니저가 이 사람의 그 잘함을 알리고자 하거나, 그러니까 칭찬하는 방법 자체가 이 사람 매니저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매니저가 오해해서 제 대표이사 뭐 친척이야? 조카야? 뭐 아는 지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료가 일하는 방식을 극도로 싫어할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꿍 찍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미리 나 이 사람 칭찬하고 싶은데 매니저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야? 플러스. 그럼 플러스.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을 해? 이것도 플러스. 내 일을 원래 잘했는데 이런 고민을 했는데 더 좋아?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방법을 저희는 찾았어요. 이거는 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직하고 문화 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다 끝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세션은. 아까 제가 칭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들 작년 중반기에 들어와서 미팅하는 그 화면 찍었어. 이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일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뭐 아기를 순산했어. 박수 쳐줘. 어머님이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완쾌돼서 일반 환자실을 나왔어. 칭찬하죠. 감사. 가족의 중요한 일, 축하할 일, 그리고 일을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해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짧지만. 근데 이거는 모든 직원이 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 로컬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왜냐면 저희가 시간대가 다르고 날짜가 달라서 네, 한국의 월요일 아침 9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일요일 오후 5시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다를 때는 그 로컬에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장의 기회를 가진다고, 그리고 같이 성장할 사람을 뽑는다고, 그리고 같이 성장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일하도록 합니다. 분위기도 알려줘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입사하기 전에 저희 이런 분위기 알려드린다니까요. 저희 이렇게 일해요. 저희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희와 같이 성장해요. 저희 이렇게 좋은 사람 많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양 기사님 어떠세요? 그 올려놓긴 했는데 네? 한 일주일 만에 나가라고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는 그거를 서로 얘기를 해요. 인터뷰 처음에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날 때 똑같아요.
양쪽이 다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도 있고 심지어 들어오신 분도 이거 내가 생각했던 회사 아니야. 나갈 기회가 있는 거죠.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는 회사에서 인터널 바이올레이션을 어겼을 때 직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예외적이지만 법인카드로 이상한 걸 썼어.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요. 저희 담당 변호사 있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가서 그 증거, 인터널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들이밀고서 이만저만해서 당신 오늘 파이어. 그 변호사 얘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변호사, 변호사 씁니다. 혹시 손 대표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저는 하고 싶으냐 너무 도움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셨을지가 참 느껴지는데 저희만 해도 이런 생산성에 관한 툴을 고르기 위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셨던 뭐 아사나나 아니면은 태스크 피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쓰고 계신 여러 것들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안 써보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써봐야 되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일단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만 까먹고 있었던 게 리더가 어차피 회색지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성 툴 도입하는 것도 어차피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도입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시니어에 대해서 아까 어려워했던 말씀들이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나 제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큐멘테이션화 해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 이거 보이세요? 네. 팀 매니저들이 팀을 어떻게 뽑을 때, 팀원을 뽑을 때, 첫 번째 라인이잖아. 팀원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나의 한계, 내가 참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변화의 속도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스테이지를 인지를 하라고 해요. 내가 회사에 기여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회사가 이 정도는 성장해야 돼. 회사가 이 정도는 나한테 줘야 돼. 그거에 대한 이펙트.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못했을 때, 이 회사에서 내 생애 4년의 시간을 온전히 쏟아부었을 때 실패를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것을 대안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해요. 팀장한테, 매니저한테. 그리고 매니저와 팀원이 일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정의, 업무 차원, 리더십 차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까 손 대표님처럼 주니어,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지만 매니저들한테는 엄청나게 신경 써요. 왜냐면 이 기준으로 팀원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기 심지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직원의 피드백 뭐 이런 거 회사에 배울 사람이 없다. 업무 숙달된 해 나랑 보스랑 일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네. 배울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거 있잖아요. 되게 저희는 많이 고민해서 만드는 거예요. 매니저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되지? 저희가 매니저를 시킬 때 얼마나 고민을 하냐면 매니저는 자기 일을 100으로 자기 일 100이라면 60은 자기 일을 하지만 20은 직원을 위해서 버퍼를 놔둬야 되고 나머지 또 20은 발생될지 모르는 미연의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50%를 나눠야 된다. 20%를 나눠야 된다. 이 일을 100으로 달리고 있으면 일이 생겼을 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직원이 힘들어할 때 그걸 자기를 보담할 수 있는 본인이 버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 달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 거냐면 저희가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직원을 뽑을 때 5명이야. 근데 직원이 1명이 일을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매니저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리더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신이 결정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일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번아웃에 빠져서 지금 약간 헤매고 있어. 이건 제외예요. 일을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데 일을 시켰는데 10개, 그러니까 10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팀원이 5명이 있어요. 근데 4명이 일을 잘하는데 1명이 일을 못해서 이렇게 새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늦어지거나 이 사람이 일을 사고를 치거나 일을 잘 못하면 나머지 4명한테 일에 버든이 가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의 4명이 어떻게 생각하는 처음에는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면 아니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면. 근데 사람이라 보니까 이건 엄폐하다는 생각이 감정적으로 들기 시작해. 어씨, 나 쟤 때문에 내가 야근하네. 쟤 때문에 내가 일이 더 많아지네. 저 사람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지? 라는 억하심정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야씨, 저렇게 일을 안 해도 되네. 우리 회사는 일에 일하는 기준이 미니멈으로 떨어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가 매니저 교육을 시킬 때 쓰는 건데 매니저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 제일 못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진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엄폐하다는 상황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런 것들 놔둬.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일 못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돼. 팀장 바로바로 대응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걸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위암 4기로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요. 당연히 일을 집중 못하지. 부모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건 이해를 해줘. 일 못해도 일 딜레이가 돼도 왜냐? 이건 누구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기가 아파. 병원에서 지금 입원했어 오늘. 당연히 오늘 일 집중이 안 되지. 병원에 가 있어야지. 엄마나 아빠라면. 이거는 익스큐즈가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겨. 대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심리 의사를 그 병원에 가서 그걸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근데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이건 말이 안 되고 한 달 정도 정신 심리 치료를 받게 해서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리할지 않을지 판단하겠죠.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일 잘했을 때다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임팩트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 이렇게 보면 5P Best Self Management Practice 했고 이런 것들을 마인드셋, 크로스 마인드셋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내적 영향, 외적 영향 뭐 이런 거 있고 거기에 램업이라고 해서 관계성, 자율성, 뭐 성장 그리고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 회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질문 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밑밥을 깔았어요. 두 번째, 조직, 사내 문화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모티베이션, 내적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내적 모티베이션을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의 조직의 성과, 우리 사내 문화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첫 번째,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2강은 조직 문화, 사내 문화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일 잘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쓴 툴이 뭐냐면 구글 덕스거든요. 구글 덕스에 이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비용 청구를 하고 승인받는 프로세스를 구글 덕스로 다 통일화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비용 처리는 구글 덕스로 신청해야지,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비용 청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회사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구글 덕스로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이유를 드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필요한 거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장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본인한테 로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 근데 내가 필요하구나, 이걸 하니까 내가 뭔가 받는구나, 내가 편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문 한 2가지만 듣고. 어떠십니까? 안기선님 어떠세요? 지금도 이제 막 사람을 구해야 되는 시기여서 네. 살짝 학원이긴 한데 학원이 원래 기존에 있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경력 지급이 왔을 때 오히려 좀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안 대표님 말고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할 것이 하실걸요? 그래서 네. 당장 한 사람이 나가면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기회를 저는 오래 줬던 방식이었어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회사에 프로세스가 없다면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의 공백이 되게 커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공백을 안 만들려고 이런 그 리모트 워킹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그 휴가를 보낼 때 2주를 한 방에 보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주 동안 이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이 없을 때 모럴 해저드로 발생을 해서 비용을 막 함부로 썼거나, 아니면 계약을 막 이상하게 했거나, 이슈를 분명히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딥다이브해서 파거든요. 그걸 공지를 해요. 이 동안 보내는 이유는 미리 발생될 리스크 상황을 저희가 대응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모럴 해저드 발생하는 거 하지 마세요.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리피커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 2주 동안 이 사람이 없을 때, 담당자가 없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내부적인 버퍼를 키우는 거고. 그래서 연락을 아예 끊으라고 하시고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업무 진행되는 사항들을 리모트 워크로 다 공유가 돼야지만 이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루 이틀은 힘들겠지.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팀장한테 전화했고, 이 사람 없어도 우리 일이 돌아가니까 정리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농담입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10X 엔지니어가 되니까 뽑았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네, 뭐 저는 질문할 거는 다 드렸었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성장 마인드셋 책을 진짜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공유해 주신 거 보고 너무 공감이 됐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빨리 적용할 생각에 되게 지금 저랑 머릿속에 같이 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요. 이거 선수가 네. 붙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랑 혼자 삽질하는 거 달라요. 저는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협업 툴을 거의 극단까지 써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책에 아사나 보니까, 뭐 원데이 보니까, 뭐 노션 보니까 이거 잘 쓸 수 있겠네라고 해서 써보라고 직원들한테 하시면
쓸까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는지 첫 번째 모르고요. 그거 쓰면 쓸수록 어렵거든요.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와서 템플릿 던져주고 가면 쓸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걸 안 되고 하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잘 쓰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대표님이 못 쓰고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이런 툴 쓰는 거 저보다 잘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회사 내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벤치마크 하세요. 벤치마크 해보시고 저희 회사에 적용해서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듣기는. 예를 들어서 손 대표님이 저한테 이 솔루션 되게 좋대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미 전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 그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극단까지 쓰셔야 된다니까요. 저 이거 노션이에요. 노션. 보세요. 이게 저희 보면 미팅 회의하는 거 이거 다 정리해놨다니까요. 이게 툴 한두 가지 잘 쓰면 자기 방법이 어느 정도 체득이 되거든요. 자기가 쓰는 플로우가. 그러면 그대로 가요. 위클리 리포트 샘플. 제가 말씀드린 맨 위는 가이드, 스케줄, 샘플, 인포메이션. 이 위에는 맨 위쪽에는 저는 맨 위쪽에는 이 플로우를 쓰는 그 가이드라는 있어요. 왜냐면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다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회의를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플랜 스케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플랜 스케줄 쓰는 거는 이렇게 이거 먼데이를 써요. 프로젝트 스케줄 담당자는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요. 소프트웨어는 뭐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잘 쓰는 애들아 이거 한번 도입해봐라 이런 거는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실래요? 그리고 자꾸 까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다 녹화는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지난 수요일에 공유한 게 더 질문 답변이 좀 더 많아서 제가 얘기한 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나만 더. 그리고 이거는 MMHMM이라는 그 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툴이냐면 이 MMHMM이라는 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서 밑에 발표할 내용들을 쭉 깔고 오른쪽에는 뭐 화면 조정하거나 뭐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화생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써본 툴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발표할 거를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거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제가 써본 최근 중에는 줌이 이게 안 돼서 인터랙션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오디언스 입장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